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녹화하는 것들을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한 거는 처음이에요. 되게 영광이고요. 시흥은 제가 옥구공원 때문에 2010년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정원문화 박람회 기획위원이었고 옥구공원의 이제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공보관님이나 그 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 많이 뵀었어요 그때. 그리고 옥구공원을 이제 민간에게 위탁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4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 하는 것보다는 3시간 압축해서 4시간짜리를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제가 이제 식문물원 원장을 맡고 있어서 올해가 저희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1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총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한 2시 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제 사정 때문에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훌륭한 강사는 늦게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강사가 사실은 가장 훌륭한 강사하고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시간 강의를 위해서 6배 정도의 준비를 한다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강의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50인데 나이가 50년 동안 배우고 닦은,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딥대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원과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것과 또 정원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변화, 또 상황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외에는 정원 문화와 가드너, 요즘 이제 가드너가 되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원의 역사. 정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인간의 어떤 삶의 한 일부로서 정원이 쭉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우리나라가 힐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힐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뭔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교재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기가 좀 뭐하긴 한데 많은 나라들이 행복한지, 행복하게 국민들이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정말 그 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인지 살만한지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지금 OECD 국가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즉 살기 어려운 나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기 싫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가 경쟁과 또 돈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좀 각박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 특히 청소년들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경쟁 속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1등을 해도 죽고, 그죠? 자살하고, 꼴등 해도 자살하고. 몇 등 해야 돼요? 중간이 딱 좋습니다. 네. 얼띠인 거죠, 그죠? 중간. 아무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 청소년 자살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살고 싶은 나라인지, 앞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뭐 퀴즈를 낼 필요가 없는데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애를 많이 낳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죠? 여러분들 출산율이 낮은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자는, 좀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좀 출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위기의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때 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5년생부터 63년생, 저는 64년생이에요. 베이비 부머는 아닙니다. 쪽수가 가장 많아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텐데 지금은 출산율이 뭐 1.21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산 장려금도 줘요.
셋째를 낳으면 세금도 뭔가 감면해주고 그만큼 사람이 살만한 그런 입장과 어떤 분위기를 만들지 않은 한 이 젊은 사람들이 애를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살기가 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이러한 두 가지 현재와 앞으로가 살기 어려운 나라로 좀 평가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나라는 또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래 살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오래 사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막 그 돼지고기 기름 덩어리 막 이런 거 많이 안 먹고 채소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뭐 건강식을 위해서 건강을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료기술도 발달이 돼서 백내장 오면 내가 줄기세포로 눈을 만들어서 뺐다가 다시 내가 만든 눈으로 낀다든지 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그 의료기술이 발달된다는 거죠. 그게 한 2020년쯤 되면 줄기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100세 누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굉장히 오래 들어도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어린아이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어른들은 는다기보다는 계속 줄지 않아. 안 죽어. 건강하니까. 오래 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쪽수가 많아.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인구 구성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나 많냐? 50대, 저도 50대인데 50대가 97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중에 5분의 1이 50대인 거예요. 거기에 60대까지 70대까지 치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노인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령화, 고령화, 초고령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2026년쯤에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급하게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65세, 그러니까 노인 인구죠. 20% 이상일 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 변화 속에 아이들은 줄어들고 어른들은 많아지고 이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2020년 정도 되는 거죠.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이 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이 가장 큰 문제예요. 초등학교, 대학 다 마찬가지. 학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관련된 모든 교육기관과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입니다. 9살 애들이 좀 작아요. 걔네들이 40만입니다. 걔네들 쪽수가 전부 다 합치면. 근데 우리는 얼마냐 도대체? 우리는 70만. 우리 때. 제가 64년생인데 64년 때 내 또래들이 70만이 넘은 거야. 한 80만 가까이 되는 거야. 절반으로 딱 줄었죠. 근데 지금 2살, 1살 애들은 좀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출산 장려금을 주고 셋째를, 여러분들이 사실 셋째를 낳아야 되는 거죠. 저도 둘인데 셋째를 낳을까. 국가적인 이 위기상을 위해서 고민 중입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 국가가 내수 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수라는 거 얘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회사가 뭘 생산하면 그 생산한 거죠. 핸드폰 좀 줘보시겠어요? 핸드폰을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갤럭시 노트 2인데 뭐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아요, 참 좋은데 이거가 생산돼서 팔아서 이게 돌아가려면 그리고 고용이 창출되려면 인구가 얼마 정도 있어야지 안전빵이냐면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1억 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어요. 근데 일본은 1억이 넘는데도 어려웠어요. 일본이 어려워진 배경이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어려워질 배경인 거예요. 50대 이상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50대예요. 40대도 마찬가지야. 40대나 50대가 갖고 있는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가 60대는 당연히 갖고 있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사를 안 가요. 나이 든 사람들 이사를 안 갑니다. 목욕탕도 안 바꿔. 여러분들 가다 목욕탕 바꿉니까? 안 가바꿔. 특히 여자분들이 목욕탕 안 바꿔요. 낯선데 목욕탕을 잘 안 가요. 그죠? 남자들은 뭐 아무데나 막 목욕탕 가도 낯설지 않은데 이사 안 간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취득세, 양도세는 뭐 좀 줄었지만 그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바꾸지 않아. 왜? 통화만 되면 돼. 아직도 폴더 갖고 있는 60대 많습니다. 그죠? 이분들은 우리나라 산업, 이 경제 돌아가는데 전혀 기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도 여러 번 누르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너무 눌러서 플라스틱이 찢어지고 빵꾸 나. 거기를 테이프로 붙여. 그래서 쓰고 있는 사람이 60대예요. 그죠? 내수 경제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 안 가고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안 내.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비빔밥을 남겨서 점심때도 드시고 저녁 때는 데펴 드세요. 찬밥 계속 드십니다. 새로운 음식 나가서 외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분들은 짱 박아 놓거든, 돈을. 왜냐하면 어려울 때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본이, 그 일본 막강한 경제를 갖고 있던 일본이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카세테이프 중에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는 카세테이프 기억나십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번 사는 걸 50년대 60년대 사는 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그 경영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경기도에 세수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사 가고 하는 건 지방세수거든요.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게 국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방세수가 준 게 얼마 줄었냐? 작년보다 올해가 5천억이 줄었습니다. 5천억이 준다는 거는 5천억 정도의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운 거죠. 경제가 어려우면 뭐가 문제입니까? 기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취업 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 30대 또는 20대 후반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써줘야 돼. 우리가 좀 망가뜨리고 써주고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그런데 그러기 어렵죠. 왜냐하면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지만 내가 받았던 봉급보다는 적기 때문에 봉급을 받을 때보다 여러분 연금을 받게 되면 돈을 퐁퐁 쓰겠어요? 꼬부치겠어요? 꼬부치고 아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 뭐 결혼식, 사회적 품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친구들 또는 친척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우리가 늘상 그 일상에서 돈을 지출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아파트는 50평대 아파트나 4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던 50대, 60대가 애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갑자기 넓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분주히 막 바쁘게 살 때는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는데 그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혹시 연금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돈벌이는 안 되는데 돈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사는 게 무모한 짓이 아니에요. 무모한 짓인 거야. 그런 사람이 천만이 동시에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빚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우스포. 미국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수학 경제학자들이 땅 갖고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2008년도에 경제공황이 왔던 것처럼 어려움이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꼭 절망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아파트가 48평대가 있다고 쳐요. 요즘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녹화되는데. 뭐 평으로 얘기하면 더 쉽잖아요. 그죠? 한 평이 당구대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당구대 하나가 한 평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탁구대 하나가 한 평이에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면적 정도 돼요. 그 평을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야 돼요. 평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하튼 48평, 50평대 초반 막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싶은데 안 내놓으시죠.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사? 그걸 살 사람은 수요가 없어요. 20대는 30대는 그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또는 뭐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틈새 시장이 어떻게 공략하고 있냐면 48평 아파트를 두 개로 나누죠. 인테리어로 두 개로 딱 나누죠. 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데 집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그리고 요즘 짓는 새로운 아파트들은 둘로 나누기가 용이하게끔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노령화 사회, 우리는 노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다만 경제가 만만치 않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저도 이제 다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26년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2013년이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12년 남았어요. 12년이면 우리가 한 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한 띠가 돌아가는 건데 2025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9.9%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26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된다. 20%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분당에 살아요. 분당에 사는데 분당은 20년 전에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시흥도 이미 오래전에 이제 도시를 만들고 100곳 신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그 공원 자문도 하고 있는데 분당은 이미 30대, 40대에 오신 분들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 꼬마가 다니던, 제 꼬마는 이제 한 명은 대학을 들어갔고 한 명은 고2인데 다니던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걔도 어렸을 때 왔죠. 한 명은 여기서 태어났고 분당에서. 근데 그 초등학교가 12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반이냐면 2반이야. 그리고 학생 수도 24명, 25명이에요. 공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떼글떼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이에요. 저희 아파트의 모든,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시지만 저랑 이제 띠동갑이신데 74시세요. 그러니까 제 첫째 아들이 24살에 결혼, 용띠인데 서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80대, 80대 후반 굉장히 많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퇴직을 하고도 제가 65세 퇴직인데 퇴직을 하고도 제 기대 수명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희는 이제 조사를 받는 게 있어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기대 수명이 한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0인데 90살. 제가 96.3살까지 산답니다. 제 신체 어떤 뭐 이런 거 다 검사하더니 의료 발달 뭐 이런 걸 예측해서 저한테 주어진 나이가 96.3살이야. 96.3살까지 제가 살려면 정년을 하고 31년 3개월을 살아야 돼요. 31년 3개월 동안 뭘 할 거냐 이거지. 근데 그거를 40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60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늦은 거죠. 50대에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노후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그나마 우리 시흥이 잘 잡아서 이런 강좌를 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줄어요. 어린이들 줄면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 식물원을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획을 같이 했고
제가 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략은 뭐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입학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입학자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거는 다 노가리잖아요. 그죠? 강의잖아. 우리가 가르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식물원에서 가르치는 건 손에 흙을 묻히는 거예요. 손에 흙을 묻혀야지 건강해져요. 그리고 할 일이 생겨요. 노가리 까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에 흙을 묻히는 거예요. 응? 옛날부터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을 좀 천하게 생각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손에 흙을 묻히고 똥을 묻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노안 빨리 오고요. 백내장, 녹내장 빨리 옵니다. 컴퓨터 굉장히 안 좋아. 핸드폰 많이 쓰는 사람, 자연에서 똥 치고 흙 만지고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요. 해독력이 더 높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탄에 있는 국민들이 전 세계 국민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뭔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때 너무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뭐 특히 엄마 중에는 공부에 한이 맺힌, 공부를 못했던 엄마들의 아이들을 더 닥달합니다. 더 닥달해요. 왜냐하면 한이 맺히거든. 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이런 남편 안 만났을 텐데 왜 내가 이럴까 막 이래서 막 애들을 막 족치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이. 그죠? 근데 중년에는 너무 놀아. 일들만 해. 일만 하는 걸 아내는 여기 안에는 일도 있지만 밥 문화도 있어요. 노래방 가는 거, 당구 치는 거, 술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노동이야 그것도. 이때 이빠이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늘 하던 일에 딱 정리가 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누가 알아줘? 정년하면 다시 여기 시흥시청에 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면 안 돼. 그죠? 선생님도 정년하면 학교로 다시 가면 싫어해. 다시 가면 안 돼. 그 동네로 다시 가서 어떻게 뭉개려고 이러는 거 현직에 있는 그 후배들이 제일 싫어요. 아, 저 진짜 아주 싫어하죠. 저도 제가 원장이고 식물원을 일구고 가꾸고 있지만 정년을 딱 하면 식물원에 절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원장이 싫어한다고. 다음 직원들이 얼마나 싫어요. 저 새끼 또 왔어. 아 정말 싫어해요. 민폐야. 다시 가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시간이 없어. 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때가 좋은 거야. 근데 이때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 구조적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를 찜 해놨어 벌써. 40대. 저는 노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일거리를 찾겠다. 손으로 하는 일. 그래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거고요. 이때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딜 많이 가냐? 다 등산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에 있는 근교산들이 너무나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50대, 60대 때문에. 그것도 신발 복장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정도의 복장으로 300고지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웃긴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불륜도 많이 생겨. 응? 묻지마 관광.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병폐예요. 50대, 60대가 일할 게 없어. 그리고 일하면 또 폼은 잡아. 옛날에 시대가 뭐 했다고 한 자랑.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1000만이 넘는 노인 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회적인 짐입니다. 저는 이제 식물원의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을 거죠. 불러 모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운영을 보면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은 이미 계측을 했거든요. 대학은 이미 계측을 했습니다. 대학은 문을 닫을 2분의 1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대학 교수도 딴 일을 해야 돼. 저도 지금 대학 교수 하지만 식물원 원장을 하잖아요. 어디든지 공원을 가서 운영 관리 할 수 있다고. 제가 옥구공원 저한테 주면 여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섹시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10년간 식물원 운영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마케팅도 알죠. 이용 관리도 할 줄 알지. 조직 관리도 할 줄 알지.
뭐 적용을 했지만 유지 관리를 했지만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문제가 청소년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가 이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출산의 구조, 자살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상적으로 보는 이 세대 생애 주기 중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청소년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아세요? 청소년 나이 13에서 18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청소년 기본법에 다 나와 있어요. 9살부터 24살. 굉장히 레인지가 길어요. 그리고 25살은 뭐냐? 청년이라고 합니다. 45살까지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46살부터는 장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년이에요. 예비군과 민방위에서 벗어난 한국의 국가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불러줄 때 가는 게 좋아요. 그죠? 민방위도 갈 때. 저는 청소년이라고 한 나이에 특히 아까 얘기한 13세에서 18세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서는 중학교에 집중하고 싶어요. 중학생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춘기가 동시에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통을 많이 겪어요.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의 성장통.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해. 다행히도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 의해서 호전적임에도 불구하고 깔짝만 거리고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못 쳐들어오게 하는 가장 큰 전력이 중학교 2학년 일진입니다. 북한이 지금 예전에는 방위였는데 도시락 폭탄. 전사들이 쫙 깔려있다. 이렇게 해서 못 쳐들어왔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일진 애들이. 물불 못 가리는. 그것도 중2예요. 중1도 아니고 중3도 아니고 중2. 가장 무서운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얘네들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사춘기가 있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반항하고 엄마 아빠와 뭔가 좀 약간의 간극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다음에 문 꽉꽉 닫고 인상 팍팍 쓰고 이런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중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학교에서 있던 일을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걔는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다 선생이 걔예요. 그래서 중학교는 개판이에요. 뭐 진돗개, 똥개, 발바리부터 엄청난 개들이 선생이에요. 얘네들은 지네들끼리 쓰는 용어가 달라요. 중학생들이 쓰는 용어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우리랑 똑같이 쓰지 않아요. 걔네들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걔네들의 말을 이해를 못해서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걔네들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학생들은 쟤네들끼리 개 무서워 이렇게 얘기해요. 걔네들 앞에 개자는 굉장히 많이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중학교 때 일탈하는 애들이 대부분 결손가정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 그 결손가정 애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산업 또는 그런 성산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찍 그 성에 눈뜬 여학생들도 있고 또 폭력배로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는 항상 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하지만 사회는 이 아이들이 아픔을 누군가 함께 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 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청소년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않아. 여유도 없어요. 청년들, 아까 얘기한 30대, 40대는 얘네들의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반대를 하죠.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몸이 커가는 거에 대한, 즉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2차 성징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텐트를 치고 몽종을 시작하고 엄마와 멀어져. 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마를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한테 모든 얘기를 다 했던 애들이거든요. 유치원 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은 완전히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한테 다 얘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얘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 아예 얘기 안 해. 대화의 단절. 그리고 엄마를 멀리해요. 남학생들은 그렇고 여학생들은 또 아빠를 좀 뭔가 대면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과 함께 자아에 대한 성장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의 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 때란 말이에요. 이때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 왜? 하지마!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0대가 10대를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너무 바빠. 경쟁을 해야 되고 돈 벌어와야 되고 가서 술도 처먹어야 되고 뭐 당구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아이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은 또 뭔가 아빠가 저번에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아프죠. 결손 가정, 부부싸움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일반적 가정에서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얘네들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얘네들 만족도도 낮아. 그리고 인터넷도 중독이 엄청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인터넷 중독 안 됐다 그래. 내 아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야. 그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인터넷 중독 대부분이고요. 저도 인터넷 중독이에요. 아침엔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만 이런 그죠? 하나만 낳기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해져서 이 과잉행동 장애 주의력결핍이 되게 많아요. 틱도 많다고. 요즘 청소년 중엔 틱이라고 있잖아요. 틱장애. 괜히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런 청소년들을 유일하게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을 60대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똘똘해야 돼. 찌질이 60대는 케어를 못해. 찌질이 60대는 외려 청소년들을 때려. 화내게 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고집불통의 무식한 60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려면 40대도 공부를 해야 돼. 아이들의 카운셀링이 뭐고 아이들의 세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일본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공원, 이게 일본 사례예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에 나와 있고 녹지로 나와 있어요. 정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다 천사예요. 그죠? 다 서울대학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재야. 우리 애들은 막 영어를 읽어. 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요때가 중요한데 요때 딱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현실화되죠. 근데 얘네들이 되게 좋은 애들입니다. 저는 청소년들과의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매우 중요한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맨날 얘네들만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얘네들 때는 엄청나게 안 해줘도 다 착해요. 근데 얘네들은 더 필요한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두려워하거든. 중학생들은 일단 수업 시간에 딱 가르치려고 그러면 애들은 표정이 벌써 밝지 않아. 인상 엄청나게 막 갈구고 막 딴짓하고 막 주의가 막 산만해 애들이 막 선생님 할머니 왜 왔어 저거 막 이런 표정들이에요. 근데 가르치면 안 돼. 얘네들은 가르치면 너무 지쳐있는 애들. 얘네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봤어. 숲에 가서 얘네들한테 이분은 가르치잖아. 가르치면 안 돼. 일단 무조건 일을 시켜야 돼요. 얘네들은 힘이 뻗쳐. 나무 잘라 그러면 여기 나무 요거 가지를 이렇게 쳐라 그래서 고지가에 모자 딱 주고 자르잖아요. 애들 경쟁해서 땀 뻘뻘 막 뻘뻘 흘리면서 막 엄청 잘라. 그리고 물어봐. 선생님 이거 왜 잘라요? 그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때 얘기해 주면 그때 굉장히 반응이 와요. 얘네들은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면 진짜 막 이런 표정 완전히 개판인데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의욕에 딱 상실돼. 이씨 무슨 싸가지 이런 애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을 시키면 얘네들은 또 즐거워해요. 그리고선 그거 갖고 뭘 만들기 활동하잖아. 그거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피곤하잖아. 집에 일찍 가서 빨리 자요. 야동 안 보고 응? 빨리 잘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몸이 엄청나게 생성되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에 맞는 정말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없어. 우리나라에 없어요. 시흥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 저 말이 있어.
그건 아니고 제가 중학생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교복도 얼떼요. 옷도 얼떼요. 생긴 것도 얼떼요. 다 얼떼요. 얼떼어서 저는 얘네들한테 뭔가 배려가 없는 거야. 고등학생은 뭐 입학, 대학교 입시 때문에 뭐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데 중학생들은 뭐 중간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인인력 개발원이라고 제가 저는 이 홈페이지 제가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활기찬 노후입니다. 또 하나의 시작이야. 정년은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양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양치 왜 하셨어요? 양치를 왜 했어? 개운해서 습관적으로 잘 먹고 살라고. 저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양치합니까? 그게 아니거든. 죽기 위해서 양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늙는 것도 마찬가지야. 늙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나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안 늙는 사람 없어요. 여기 젊은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순간이에요. 순간에 50, 60, 70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양치를 하냐. 뭐 때문에 양치하냐 이거지. 뭐 때문에. 뭐 하러? 사기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돈 벌러 60대, 70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많은 돈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여러분들을 케어할 만한 시스템이 잘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민폐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민폐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민폐는 안 돼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는 30대, 40대, 20대가 하는 일을 뺏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걔네들이 하는 일은 보장해 줘야 되고 걔네들이 안 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이 무언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가드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다. 손에 흙을 묻혀라. 그리고 살도 빼라.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건강해지려면 엄청나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과 노동이 잘 어울려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시니어 코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대를 얘기하면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 다음이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 시니어들을 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봉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RSV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etire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자야 그냥. 약자로 해놓으니까 폼나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에게 보험도 제공해주고 교통편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공해주고 프로그램 소요 경비도 제공해주는 리타이어, 즉 은퇴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게 많아져야 돼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돈을 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건 돈을 주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력 구조를 보면 여성이 73%, 남성이 27%. 남성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딴짓하거나.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갈 텐데. 이 비율을 보면 7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이쁜 할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희망감을 가질 수 있는 지표예요. 그죠? 그리고 나이로 보면 60대보다는 70대가 많습니다. 그죠? 70대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면 아동 멘토가 있잖아요. 아동 멘토. 소년원. 이게 일진회입니다. 그죠? 소년원. 이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케어해 주는 일을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시니어가 하는 게 아니지. 그죠? 시니어가 막 그 뽕을 했다거나 막 이런 그 시니어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시니어들은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들을 30대, 40대 못 하거든. 때리거든. 욕하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금 쓸모가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걱정이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동물 중에,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최지천 교수님 얘기인데 동물 중에 번식기가 끝났는데 살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번식이 끝나잖아. 그럼 다 알아서 죽어.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폐경 연령이 51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 알아요. 그죠?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51인데 할머니들이 폐경이 되고 나면 더 씩씩해져. 그리고 50대 할머니들은 50대 할머니들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자리를 경쟁하면 안 돼. 그거는 50대 할머니 거예요. 나는 인정해. 한 번도 경쟁해보지 않아요. 자리가 벼도 내 앞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50대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 앉으시니까. 용감하거든. 굉장히 용감해요. 쪽팔리는 이런 거 없어. 여자도 아니야. 나는 끝났는데 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명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명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문화도 있지만 문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과학의 발달, 이런 뭐 어떤 우리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가장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30대, 40대에 육아를 해야 될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준 거죠. 할머니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애들을.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거를 젊은이들이, 즉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이나 중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노년이 해줘야 되고, 그 노년이 해주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네, 전화 왔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드리는 화두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런 구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잘 들어보세요. 공원이라고 하는 녹지 자원이 우리한테 되게 많아요. 서울도 많고 경기도도 많습니다. 시흥리도 목구공원도 있고 지금 105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재죠, 공공재. 그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질은 높지 않아요.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공무원 행정 쪽에 좀 부족합니다. 그냥 공공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피해가 있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되고 불만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줍고, 그죠? 가끔 뭐 음악회나 이벤트 하면 시민들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시민들은 이미 문화적 혜택이나 문화적 인식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사실. 왜 못 따라가냐면, 그러니까 경쟁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이런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경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구조로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행정이 정착된 지는 한 50년이라고 치면 50년 동안 살아온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미 그 변화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아직도 공공재라고 해서 공원을 우리가 공무원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과 갤럭시 폰이 경쟁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이폰만 있었으면 1만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야. 잘 보니까 1, 2, 3. 3편 보셨어요? 3편 보세요. 재밌어. 근데 저는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은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근데 공원, 옥구공원을 저한테 예를 들어서 딱 줘. 네가 옥구공원 관리해봐. 그러면 제가 관리하면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 벌 수 있어. 왜냐하면 고급 서비스는 돈 있는 사람한테 줘서 맞춤형으로 주는 거죠. 아주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좋은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공원 녹지 행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저는 예전에 2005년도에 서울시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서울숲을 삼성전자한테 주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땅을 먹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한번 해봐라. 운영을 해보는 거야. 경영, 매니지먼트, 메인터넌스가 아니라 휴지 줍고 풀 깎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이벤트도 만들고 바닥 포장도 바꾸고 막. 그럼 딴 나라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합니다. 민간이 하는 거야, 민간이. 민간이 해야지 창의성이 있고 유연하고, 그리고 맞춤형, 초등학교 1학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까 뉴욕의 공원들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이 섹시하니까. 애들용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안 가면 왕따. 그래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할 거예요? 청년들이 운영할 거예요? 운영하는데 스태프가 돼야지. 그리고 다 누가 하느냐? 시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의 시니어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공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공원 녹지로 가 있어. 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서포터즈가 되는 거죠. 봉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를 그렇게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 공무원이 갖고 있던 걸 빨리 풀어줘야 돼요. 제가 옥공원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풀었어요. 안타까웠죠. 제가 그래서 김윤식 시장님 자주 뵀어요. 그때는 보고도 많이 드리고 해외 사례 많이 보여드리고.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그렇게 갔다. 일본의 공원은요 8,304개가 4개인가 8개인가가 이렇게 숫자를 얘기해줘야지 전문가 같아 보여요. 원래 숫자를 정확히 딱딱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2026년 이렇게 엄청나게 외우는 거예요. 저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시흥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옹성해도 변화는 변하는 거예요. 발전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지 뒤돌아볼 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가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그 대통령이 고민할 일인데 제가 고민해서 고민인데 저는 시민 정원사나 정원 문화가 대체적인 효과가 있다. 왜? 2만 불 이상에서 3만 불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땅에 뭐 채소도 기르고 꽃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증폭돼요. 그게 전 세계의 경향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가 단단해지고 배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왔죠. 이미 왔고 여러분들 런던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삶의 질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가장 재밌어 하는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빈 땅만 있으면 다 했던 것들이죠. 서울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은 도시농업 공원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런 그 농업 공원 중에도 굉장히 기업형으로 만들어서 고급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밴쿠버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밴쿠버 시청의 잔디밭을 걷어내고 2,010개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어 텃밭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죠. 왜? 아, 또 일거리 만들어 이렇게 그죠? 근데 밴쿠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재단이 합니다. 에버그린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유명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돈은 누가 되느냐? 도요타 자동차가 제일 많이 돼요. 도요타 자동차가 갖고 있는 사회공헌금을 되게 많이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이 가드닝 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재도 필요하고 뭔가 모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텃밭 하면 뭐든지 상추, 배추 먹을 것만 심어요. 그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심고 볼거리도 심고 향기 나는 것도 심어. 여러 가지 유형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가든 2009년도 3월 4일 날 밴쿠버 시장님이 얘기한 거야. 야, 이 잔디밭 다 걷어내고 여기에 2,010개, 그 다음 해가 2010년이니까 2,010개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어라. 그래서 에버린 파운데이션이 공모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텃밭을 딱 제공해주고 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2,010개의 가족이 시청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재밌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돈이 들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돈이 많이 없다. 그래도 운영이 되게끔 에버린 파운데이션이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펀드레이징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니네들이 돈을 낼 수 있니? 라고 이렇게 기획안을 내는 거죠. 공무원들은 안 해. 왜? 세금을 하는 대신 왜 내가 그걸 딴짓을 해? 세금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낸 돈만 쓰는 거예요. 국민이 낸 돈을 쓰기만 하는 거야. 자기 돈이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 돈이 아니거든. 우리가 된 돈을 잘 쓰게 우리가 감시도 잘해야 되고 저는 그런데 이 에버리 파운데이션은 세금 쓰지 않아. 기업이 번 돈을 딱 쓴다는 거예요. 기업의 후원금. 그걸 누굴 펀드레이징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커뮤니티 가든 2,010개를 만드는데 교재 만들고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을 대는 회사를 만약 누구한테
그래서 회사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돈 좀 낼 수 있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상상하시겠어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죠? 근데 밴쿠버의 경우는 오뚜기와 같은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오뚜기. 마요네즈와 드레싱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채소를 많이 씹으면 드레싱을 많이 해먹는다고요. 그죠? 무슨 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종류가. 우리는 그냥 고추장 된장인데 거기는 뭐 소스가 많잖아요. 그죠? 뭐 마늘 소스, 무슨 소스. 그러니까 그 소스 회사에게 펀드레이징 해서 그 소스 회사가 메뉴를 만들어주고 돈을 댑니다. 그죠? 이게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좋겠어요? 국민이 좋은 거야. 국민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좀 놔줘야 되는 거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공무원도 필요한 거고 국가도 필요한 거예요. 국민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군림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놔줘야 된다고 봐요. 이제 놔줄 때가 됐다. 당신들이 못하는 일은 민간이 하겠다. 민간도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울숲을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먹을 거예요. 그게 34만 평이에요. 1년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이에요. 50억을 제가 32억까지 절감시켜 주겠다. 쇼부 봤어요. 근데 반항하지. 왜? 민간이 들어오면 경쟁하니까 쫄잖아. 우리가 더 섹시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쫄 거 아니에요. 그죠? 쫄아서 절 되게 싫어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절 싫어합니다. 언제든지 먹으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으니까. 근데 먹어야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고 싶어. 여기 오면 청소년들이 고민 해결한다.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아. 담배 펴도 돼, 니네들. 담배 피는 공간에 만들어주고 싶어요. 니네들 딱 담배 펴, 여기서. 그러면서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지. 금연교육을. 걔들 나쁜 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에서 2011년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츠마이 파크데이야. 이 날은 당신이 공원의 주인이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돈을 냈냐? 서울숲의 이츠마이 파크데이는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합니다. 근데 기업에게 펀드레이징 하죠. 니네 회사의 사회공원, 가족들 다 와서 이 공원을 잘 꾸며봐라. 주인이 돼봐라. 이때는 SK건설이 왔습니다. SK건설이 와서 프로그램을 했어. 근데 이 꼬마가 너무나 정말 관심이 있더래요. 요만한 화분에 이게 뭐 하냐면 가족 화분 만들기 경진대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기도 했고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족들을 봤어요. 얘는 10번도 더 왔어. 여기 이제 이런 모종 꽃들을 주고 배양토와 함께 여기에다 이제 식물을 심는 거예요. 면적도 작잖아요. 얘가 1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 꼬마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서울시장님이 이 프로그램을 서울광장에서 그저께 했어요. 5월 12일 날. 그래서 신문에 나왔죠. 이게 시작이 어디서 했냐면 서울숲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좋은지 모르거든. 이걸 보면 좋잖아요. 좋은 걸 왜 안 하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SK건설에 돈을 다 냈어요. 이 돈 다 냈다고. 우리는 남겨주죠. 돈 받아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 광장에서 했거든요. 그 광장에서 한 거는 누가 돈을 냈냐면 우리은행에 돈을 냈어요. 그래서 옷도 여기 보면 우리은행에 써 있습니다. 선전해 주는 거야. 선전해 주고 좋은 일 하니까 가족들이 와서 200가족이 왔어요.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공원이 어떤 액티비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과 공동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외국사에서 많이 봤어요. 이 서울숲의 모델은 어디냐? 미국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가 모델이에요. 이츠마이 파크데이 뉴욕 거예요. 제가 벤치마킹 한 거지. 왜? 재밌고 잘하니까. 뉴욕은 서울숲에서만 센트럴파크만 하는 게 아니라 1600개 공원이 동시에 이츠마이 파크데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원을 오픈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와서 주로 하는 게 뭐냐? 기부도 하고 휴지도 줍고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뭐 야 술 먹어 씨 막 뭐 나무 막 잘라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당신 겁니다라고 할 때는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니까 잘해야지 하지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
왜 여기 청소 안 해? 이렇게 내가 청소하는 거야.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지 공원이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에는 월급을 못 줄 만한 지자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왜? 90년대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암흑의 경제 10년이 흘러가면서 세수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사도 안 가지. 물건도 안 팔리지. 회사는 도산하지. 노인들은 떼글떼글하지. 그러면서 이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공무원 월급을 못 주게 된 거예요. 공무원을 잘라야 돼. 그러면 공무원을 젊은 사람 잘라야 돼? 나이 든 사람 잘라야 돼? 나이 든 사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눈물이 나죠. 그 공무원들은 가족 아닙니까? 국민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 단행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공원과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한다. 그걸 지정관리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2003년도에 법을 개정하죠. 지방자치법을. 그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을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그래요. 그 누가 위탁을 받겠어요? 여기 위탁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거든. 한 번도 그걸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놨어.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NGO죠? NGO를 뭘 믿고 줘? NGO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를 말아먹을지 불태울지 남을 다 죽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3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을 잘라요. 왜냐면 월급을 못 주니까. 자르고 나서 그 공무원들이 뭘 만드냐면 재단법인을 만들어요. 지역별로 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재단법인에 NGO 출신과 그 다음에 청년 실업자, 노인, 그리고 주부, 그 다음에 기술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그게 일본이 그래서 8,308개의 공원이 민간에 위탁될 수 있던 힘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 9월 달에 지정관리자 제도가 전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년간 위탁을 해요. 근데 5년간 위탁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서울숲이 50억이 든다면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32억에 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건데 당연히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해서 공원을 위탁하면 저렴한 가격에 하겠죠. 그죠? 그러면 착취당하는 거잖아. 그죠? 저렴한 가격을 돈을 받으면 날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줬냐면 그게 좀 혁신적인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단법인이 예를 들어서 옥구공원을 위탁을 받아서 지정관리자 제도에서 일본의 사례로 본다면 그러면 내가 원래는 10억이 들 거를 한 7억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3억이 로스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억 모자란 걸 니네들이 벌어서 써. 벌어서 먹어도 돼. 그동안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할 때는 거기서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잡수익이라도 환수가 됐었어요. 근데 지정관리자 제도는 그렇지 않게 바로 니네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행복한 것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니네들이 돈을 먹어도 돼요. 먹어. 벌어. 돈을 벌게 해주고.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섹시해진 거예요. 왜? 돈독이 오른 게 아니라 재정 구조의 순환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널널하지 않은 거예요. 타이트한 거지. 건강 프로그램. 고혈압 환자들만 딱 모여서 공원에 매일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건강체조와 맞춤형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내는 거지. 고혈압 환자들이. 공원에서 할 수 있거든. 그런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은 못해. 왜? 공원 녹지 분야랑 보건 분야랑은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부서가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 협업을 하고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민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과 공원, 그죠? 먹거리와 공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융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지 일자리가 나옵니다. 일자리는 공공근로 돈 빼갖고서 세금 빼갖고서 주는 게 일자리가 아니라고. 이 일자리는 이미 실패한 사례도 너무 많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주체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도 배우고 이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공원 관리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원도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중에 여러분 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꽃만이 아니에요. 화분도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화분, 그 외에 뭐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그 장갑부터 시작해서 뭐 물 조리개, 물 주는 거, 그 다음에 모종 사업, 이 모든 게 산업이라는 거죠. 이 산업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정원문화의 사회경제학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뭐 첼시 플라워쇼는 약 올릴 필요는 없지만 안 가보셨죠, 그죠? 네, 첼시 플라워쇼는 첼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첼시 구단이라고 있거든요. 축구 잘하는. 근데 그 첼시 구단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좀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플라워쇼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1,400 정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만큼 정원 문화가 지역을 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나누는 정원도 만들어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게릴라 가드닝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일상에서 행복을 줄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정원과 연결된 게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게릴라 가드닝인데요. 책이 나왔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레이놀즈라고 하는 1977년생입니다. 나이가 30 몇 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30 몇 살이에요? 77년생이면 몇 살인가? 박홍철 몇 살이에요? 응? 37인가요? 그 친구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지대학과를 나와요. 지대학과 나와서 이 친구가 그 위에 RHS라고 하는 영국 원예 협회에서 원예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뜻은 뭐냐? 남루하고 훼손됐고 보기 흉한 곳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원을 만들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응? 몰래 가서. 게릴라지. 그래서 게릴라 전술은 체게레바에 게릴라 전술을 받아서 미리 딱 대상지를 선정하면 전문가들, 가드너들이 딱 모였다가 일거에 밤에 가서 정원을 딱 만들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게릴라 가드닝인데 전국에 7만 명의 회원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경기도는 사실은 정원문화 박람회를 시작했고 거기 시작의 핵심은 옥구공원이었어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 발표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의 시흥시는 우리나라 정원문화를 견인하고 있는 도시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런 구조고 받기가 어렵겠다. 이 시가.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경연제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원시에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서 뭘 만들었냐? 여러분들 수원 그린 트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응? 그 청소년 문화공원과 수원시의 공원 녹지에 새로운 협업을 해보자. 그래서 수원 그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걸 2012년 7월 9일 날 창립합니다. 뭐 거기에도 제가 관여를 했지만 시흥시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흥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원박람회를 옥구공원에서 한 거 저도 갔다 왔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렇게 가보면 관리가 네 맞습니다. 저는 정원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가 되게 핵심이에요. 그건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건 인력을 사서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경회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관리자. 저는 가드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저는 한 도시가 그런 가드너의 필요성, 가드너의 일자리. 가드너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만 시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뭔가 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는 이제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를 수원시에 했는데 수원시에서 한 곳을 지금은 수원 그린 트러스트에서 교육받은 가드너들이 여기를 관리합니다. 전문가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모델이 시흥시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실패하면서 뭔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도. 이게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여기는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 논의를 먼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셜 디자인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죠?
사회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제 정원문화 대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셔서 아름다운 정원을 인터넷으로 선정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위원이긴 한데 한번 꼭 아름다운 정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잘 아시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훌륭한 가드너, 좋은 조경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딱 그렇게 물어볼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뺏겨라. 뺏기는 거예요. 저도 뺏겨. 우리 식물원에 엄청난 곳이 뺏긴 거예요. 외국 가서 요거 좋아. 요거는 꼭 뺏겨야지. 요거 좋아. 뺏기는 거예요. 근데 뺏긴 게 이상하게 구성이 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조합을 잘 해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봐야 됩니다. 좋은 걸 많이 봐야지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전 핵심이 좋은 걸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흥시에서 했던 옥구공원 사례고요. 그 다음에 경기정원문화 대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정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는 참 머리숱도 많았고 살도 별로 안 찌고 이랬을 텐데 이때 2006년도니까 꽤 됐죠. 제가 조경 가든대학이라고 성인을 위한 가드너 양성 과정을 만들었어요.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쭉 배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조경가든대학 출신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2개 대학에서 시작했어요. 첫 해는 2006년도에는. 그다가 3개 대학, 4개 대학, 6개, 지금은 11개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흥시에서도 뭐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직접 화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화단을 꾸미고 식물이 갖고 있는 생리 기능 또는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외국 사례 중에 미국의 마스터 가드너 제도에 사실은 많이 사례를 검토해서 만든 거기도 합니다. 마스터 가드너는 미국의 워싱턴주가 어느 도시가 있냐면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동부가 아니라 서부죠. 캐나다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먼저 이 마스터 가드너 제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핵심은 치유를 위한 재소자들의 재취업이나 치유를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1972년에 생깁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발달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의 전 50개 주 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또는 여러 나라에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마스터 가드너들이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같은 가드닝 교육을 받고요. 그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바로 마스터 가드너가 되지 않고 인턴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의사가 현장에서 실습을 많이 해서 임상을 하듯이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거치듯이 인턴을 거쳐요. 그래서 마스터 가드너가 되고 마스터 가드너가 된 사람들 중에는 전문 분야를 교육시켜서 수목이나 수생식물 등 특화된 마스터 가드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잖아요. 10년 이상 하면 명예 마스터 가드너라고 집 문에 이렇게 붙여줘요. 마을 주민들이.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가다가 거기를 가면 그 집에 가면 항상 인사를 하고 갑니다. 왜? 시니어들이 대부분인데 이 시니어들이 좋은 일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마스터 가드너라고 치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시카고 보타닉 가든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 가드너 제도고요. 이 사람들을 2009년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 3월에 조사했더니 9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이 사람들이 하는 1년 봉사활동 시간이 520만 시간. 그걸 돈으로 따졌더니 101.4 밀리언입니다. 밀리언이면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1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니어인 마스터 가드너들이 1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가치가 1000억 원을 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니어들인 거죠. 노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세요. 이게 머리 안 까진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게 뭐냐? 이게 널널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목의 병을 진단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바구미인지, 얘는 끓임병인지, 얘는 깍지벌레인지, 얘는 명나방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적절하게 쳐주는 거죠.
이거 과거에 못했던 사람들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할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이나 정원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줘요. 돈은 누가 돼? 돈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일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델을 보고 되게 중요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조경가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작은 일들은 이 사람들이 하고 큰 일들은 조경가가 해야죠. 그래야 어린이들과 많이 활동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학교를 가서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정원을 꾸며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우리 정원을 가꿔주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욕하겠어요? 중학생들이? 욕 안 한다고.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 치유. 완전 일증 짱들 모아다가 나무 심겨 보세요. 걔네들 땀 뻘뻘 흘리면서 잘할 거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얘기할 거야. 이렇게 싸게 나네요. 싸게 나는 거 보여줘야지. 얘네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맨날 공부만 시킨 거예요. 하지마! 라고만 얘기하고 공부만 시킨 거예요. 새로운 장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근데 그 일을 시간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해야죠. 이 사람들 교육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레인가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빗물 정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빗물 저금통 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정원이 이렇게 볼록형이에요. 그죠? 가든은 화단도 그렇고 다 볼록형인데 이 레인가든은 오목형입니다. 이렇게 밑에가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저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고 맨홀에서 하수구로 나가지 않고 쫙 이렇게 저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텃밭도 관리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인정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마스터 가드너는 하루아침에 따른 게 아니거든. 100시간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참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끼리 상도 많이 줍니다. 그죠? 서로 모임을 하는 거야. 맨날 등산 가고 그다음에 뭐 사우나 가고 이런 거 골프 치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칭찬받고 칭찬받는 노인, 칭찬받는 어르신 이래야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칭찬받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흥시의 사회적 구조가 공원과 시니어와 청소년과 학교와 뭔가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소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토마토 어떤 게 좋은지도 온실에다 길러보고 그다음에 이건 뭐 퇴비 만드는 겁니다.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줍니다.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그리고 이 사람들 필드웍도 하는 거죠. 뭐 서울숲도 가보고 신구대 식물원도 와보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총 2012년에 졸업 수료생들이 3,000명이 된 거예요. 저희 신구대학 식물원만 8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수료생들이 뭘 하고 싶은데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고 임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인턴 과정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이름이 없어. 그냥 조경가든 대학 수료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열심히 착한 일을 하나 한 게 시민정원사라는 이름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증 제도를. 이건 어떤 거냐면 경기도지사가 조경가든 대학을 수료하고 조경가든 대학은 5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수료하고 122시간 이상을 봉사 인턴을 하면 이분들한테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시민정원사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처음에는 이름을 시민가드너라고 줬어요. 근데 시민가드너였다가 이름이 시민정원사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을 했는데 경기도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조례에는 영어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정원사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의회의원이랑 같이 했는데 도의회의원도 굉장히 저랑 친해졌어요. 제가 도의회의원이랑 술을 딱 한번 먹고 얘기를 딱 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 이게 어떤 건지. 화성이 지역구인 권칠승 의원이라고 하는 저보다 2살 어린 고대 법대를 나온 친구인데 딱 눈빛을 보니까 똘똘해. 그러니까 그런 도의회의원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올해 이 사람들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양성되면 또 이 사람들이 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시민정원사 119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언제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원이 아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가 출동할 때마다 돈을 줘라. 응? 그걸 할 거예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100명이 양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저희 식물원에 나오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유방암, 3기 이런 분도 엄청나게 나아졌어. 즐거운 거야. 이 사람들은 아침에 아우디를 타고 딱 내리면서 몸빼를 딱 타고 내려요.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안 탈라고 막 준비하고 오세요. 엄청나게 4시간 동안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점심 같이 먹고 도시락 싸온 거 같이 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식물원이 그걸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는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다 누나들이에요. 다 누나, 다 형들이야. 제가 형, 누나 그래요. 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뭐 그런 일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서울숲 가서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여하튼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가 올해 시작됐고 이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56시간의 수료를 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마스터 가드너의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마스터 가드너의 이론 과정이면 요거는 봉사 인턴 과정, 즉 인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120시간을 했느냐?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저는 한 100시간만 하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빡세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특히 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분들이 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만나서 뭐 공무원도 설득하고 그러고 있어요. 경기도의 공원녹지과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장님들,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도지사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사도 좋아하고 공무원도 좋아하고 시민도 좋아하고 다 좋은 정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돈만 조금 쓰면 돼. 돈만 조금 쓰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시흥도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 또 공원녹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하려면 재단이 필요합니다. 재단. 버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금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만 갖고는 뭔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시민도 돈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센트럴파크 공원의 역사는 154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에 우리가 왜 벤치마킹 하면서 바라보고 있냐면 거기에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센트럴파크 컨서번시는 보존단이야. 거기에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 다 누구냐면 다 시니어예요. 다 마스터 가드너예요. 이 사람들은 뭐 언제든지 출동이 돼 있어. 언제든지 급이 딱 있어. 지네들끼리. 영역도 다 있고 땅도 다 있어. 여기 넘어오면 마스터 가드너한테 혼나. 스텝이 200명입니다. 200명은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고용된 거예요. 그러면 뉴욕 공원 휴양청은 뭐만 하느냐? 치안만 관리해줘요. 말 타고 다니면서 치안만. 누구 본드 하나. 이게 100만 평이거든요. 100만 평이라는 게 당구대가 100개 있다, 100만 개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넓은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시작된 지가 1980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32년 정도 된 거죠. 33년. 근데 돈이 처음부터 많이 모인 건 아니에요. 조금씩 늘어났어. 근데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주부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하는 여성위원회 모금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지. 금원식. 금원식의 벤치에다가 요만한 이름표를 하나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만한 거. 이게 얼마냐면 부르는 게 값이야. 줄 서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센트럴파크의 벤치에다 내 이름을 요만한 이름표를 붙이는 게 영광인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애를 낳아? 우리 돌잔치에 때려먹지 않아. 벤치 하나 또는 보도블록 하나를 놔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쓰레기통 모든 게 기부예요. 모든 게. 모든 프로그램이 기부야. 얼마를 모으냐? 1년에 3,500만 불을 모아. 그게 그 센트럴파크를 유지관리하는 8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치안만 해도 되는 거야. 치안만. 엄청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센트럴파크가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또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시티파크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프로그램만 만드는 거예요. 맞춤형 프로그램만. 노인들,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장기에 키 크는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런 거 공원에서 운영되는데 그런 애들이 안 오겠어요? 그것도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오는데 그 비용은 누가 되느냐? 그거는 병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약국이 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공원이 프로그램이 많아져.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 건강해져. 그러면 제일 돈을 많이 낼 회사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마케팅, 펀드레이징 하겠어요? 그렇죠. 보험회사다 많이 하는 거야. 보험회사가 그래서 돈을 많이 내요. 서울숲도 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옵니다. 메리치, 프루덴셜 딱 걸려 걔네들은. 왜냐? 여기서 건강하면 병이 안 나고 보험료는 계속 내고 좋잖아요. 보험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이 활성화되면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펀드레이징과 연결됐다는 거고요. 시민정원사의 활용은 앞으로 고민거리인데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유사 프로그램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01개의 공원이 지금 유럽의 유행입니다. 유럽에 1001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개냐면 2개야. 아, 너무 창피했어요. 어디냐면 천리포. 여러분 천리포 아시죠? 민병환 원장이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목련이 유명한 정원인데 2007년도 판이 있고 2012년 판이 있는데 변함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저자한테 제가 편지 쓰려고 합니다. 메일을 써서 니네 한국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았다. 신구대학 식물원을 넣어라. 내가 그러려고 해요. 딴 건 안 넣고 여기 신구대학 식물원만 넣으려고 합니다. 유럽은 중산층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중형 이상의 자가용을 몰고 45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뭐 연봉이 1억 정도 돼야 중산층이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은 중산층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나라 기준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민 총생산량이 얼마인지 이를 따져요. 근데 외국은 그걸 안 따져. 뭘 따지냐면 얼마나 고용됐느냐를 따져. 그러니까 얼마나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지를 그 나라의 경쟁률, 행복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안 버는데 삼성이 허벌나게 돈을 만다고 평균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살도 많고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중산층의 경우는 봉사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봉사한다. 그다음에 하루는 식물원에 간다. 하루는 음악회를 본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기준인데 이게 프랑스의 기준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인 거고 우리는 아직도 직물적이고 돈으로 따지는 아주 좀 천박하죠. 그죠?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걸 많이 봐라.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까? 훌륭한 정원사, 훌륭한 가드너는 많이 봐야 된다. 저는 사실 1001개는 아니지만 한 20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식물원. 여러분들 나중에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올립니다. 저는 전 세계 정원과 링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또 올려요. 그럼 저한테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희 신구대학 식물원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려요. 어제 올렸던 꽃은 은방울꽃. 활짝 폈거든요. 음지에 잘 자라는 은방울꽃. 그저께는 자기약이 모란 피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거를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구대학 식물원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찾아서 페이스북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아요. 그럼 페이스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은 나 혼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명이랑도 할 수 있어. 왜? 그런 조건을 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사실은 책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좀 봐야 돼. 그리고 나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저는 매일 센트럴파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원봉사가 30주년이 됐대요. 자원봉사가. 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70만 정도 있다고. 하여간 제가 그저께 올렸어요. 그 다음에 롱우드 가든, 뭐 네덜란드의 큐케너프, 영국의 위즐리 가든, 큐 가든, 에딘버러 엄청난 식물원들이 동시에 벚꽃이 펴. 보니까.
벚꽃은 같이 피더라고. 그리고 뭐 다양한 식물들, 특히 목련도 같은 시기에 피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다니세요.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저는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요거는 박람회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 첼시 플라워쇼인데 첼시 플라워쇼가 뭐 아름다웠죠. 박람회 많습니다. 우리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가보셨어요? 갈 거죠? 예, 꼭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증한 국제 공인 정원 박람회는 최초입니다. 순천만이.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은 이미 옛날부터 했어요. 부가, 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이가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도 벌고 지역도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해요. 좀 대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림입니다. 다. 그림 편하게 보시면 돼요. 슈베린, 그다음에 듀셀도르프,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캐나다 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첼시 플라워쇼, 쇼몽은 되게 유명합니다. 쇼몽 가보셔야죠, 그죠? 한 번씩 보는 만큼 훌륭하게 될 수 있다니까. 정원박람회 우리 그 순천만입니다. 꼭 가보세요. 홈페이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안면도나 고향 국제권 박람회가 하는데 저는 고향도 가봤거든요. 같은 경기도잖아요. 제가 경기도의 고향을 오래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품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첼시 플라워쇼 버금가는 그런 좋은 작품들도 많았고요. 안면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요건 야매입니다. 국제란 말을 쓰지만 공인받은 건 아니에요. 안면도 뭐 잘 아시는 것들이고 이게 고양시가 옛날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있죠. 순천만은 2,455억을 들였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였는데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천억 원, 부가가치는 6,700억 원, 그 다음에 고용은 11,000명, 그 다음에 관람객은 400만을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박 2일로 가는 게 좋아요. 순천만의 팁, 그 전날 늦게 가면서 여러 수목원을 거쳐서 가. 그리고 근처에서 자. 아침에 일찍 거길 보고 돌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이제 1박 2일형이고요. 아니 제가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 뭐 먹은 거 없어요. 저는 19일 날 갔다 왔어요. 19일, 20일 날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0년에 경기도 치흥시에서 정원문화 박람회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도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응? 이제 천박에서 품격으로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다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정원 박람회는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게 AIPH라고 하는 국제 공인을 하는 국제원회가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에 대한 것들 듣는 거고요. 이게 공인이고 비공인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쳤어요. 근데 왜, 너는 왜 이 자료를 갖고 있냐? 제가 3월 25일 날 제 생일인데 제가 도지사님이랑 실국장들에게 뭐 찾아가는 실국장회인가 경기도가 요즘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양평까지 쫓아가서 제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도지사님 경기도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합시다. 그랬는데 표정이 밝진 않아. 그래서 내가 접었지. 접고 시장님한테 다시 박원 시장한테 얘기했어.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합시다. 마곡에. 그랬더니 솔깃해. 근데 밝진 않아. 그래서 수원시장님한테 얘기했지 내가. 당산동에 10만 평의 땅이 있어요. 당산동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합시다 했더니 제일 반겨.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유치해봅시다. 새로운 유형으로. 시흥시장님 만나면 제가 또 얘기를 못 만났어요.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도지사님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이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제가 정부 부처의 주관 부서는 산림청이고 돈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원 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차분히 내가 준비도 하고 관리를 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요. 모든 국민이 가드너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거죠. 집이 있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집이 있으면 만약 옆집이 땅이 있는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발해버려요.
벌금 내야 돼. 당신이 우리 집과 관련된 여러 경관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메인 골든아워 시간에 BBC, 영국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을 딱 틀면 우리는 막 불륜과 막 이상한 막 드라마들 막 해서 아줌마들 정신없이 막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뭐라냐면 가드너들이 나와서 오늘의 가드닝은 이런 거야. 딱 해주러.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해줬냐? 왕님이 해준 거. 왕족들이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왕족들이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국민들이 풍족하고 편안하고 꽃은요 벌과 나비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꽃이 많은 곳에 있으면 그래서 정원 문화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사실은 여기에 화분만 하나 있으면 여기 화분 생명체가 있는 화분만 하나 딱 있으면 정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원은 화분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인 거거든.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 그 속에 산업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보람도 나오고 아까 봤잖아요. 미국은 이미 40년 전부터 마스터 가든을 통해서 수많은 시니어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일자리, 자기의 존립감, 자존심, 긍지, 소속감, 등산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루는 등산 가고 하루는 골프 치지만 4일간은 내가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얼마나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맨날 냄새나고 잔소리만 하고 고집만 부리는 그런 시니어들이 돼서는 안 되죠. 뭔가 기여하는 거.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모델로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